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 청취자이며 직장인입니다. 저는 여친과의 고통스런 기억 때문에 이 사연을 쓰게 되었고 몹시 괴로워하며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모든 사건은 몇 달 전 저의 여친이 자동차를 바꾸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은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게 고급차로 바꾸려고 했고 저는 그저 지금 타는 것도 쓸만하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여친은 결국 말을 안 듣고 비싼 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좋다면서 신나게 차를 끌고 다니고 저를 태우고는 멀리 드라이브도 다녀오고는 했지요. 저는 여친이 평소에 씀씀이가 좀 과한 점이 있어서 그 점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고 만약 여친과 결혼하게 된다면 여친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씩 생겨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여친은 열심히 신용카드를 긁고 다니고 차도 수시로 바꾸고 옷도 명품만 입고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고급으로만 상대했습니다. 여친이 버는 돈이래야 봐야 뻔한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여지껏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최근에야 누가 도와줘서 겨우 카드 정지는 풀었다며 다시금 열심히 카드를 긁어대며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도와줘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냐고 물으니 잘 아는 언니의 지인이 돈이 좀 많아서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카드 값을 다 갚아줬다더군요. 그리고 그 지인은 제 여친을 그저 두둔하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치도 부려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어른 되는 것 아니냐며 아무 걱정 말고 이젠 편히 발 뻗고 살라고 하더랍니다. 세상 천지에 더구나 사회가 어찌 돌아가는지 빤한 판국에 생판 모르는 남이 어떻게 그런 여유를 부리나 싶어서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은 어느 날부터인지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뻗어서 바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혼 만남을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었기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녀는 날로 야위어가고 때로 밤에 제가 침대 위에서 스킨십이라도 할래치면 귀찮다는 듯이 마구 몸을 사렸습니다. 간만에 함께 저녁을 먹던 어느 날 대체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저는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밥을 다 먹고 나면 밤 외출을 해야 한다면서 퉁명스런 얼굴로 말없이 밥을 퍼먹고는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미 집히는 것도 있었던 데다가 기분이 좀 찜찜해서 그녀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한 번으로 미행을 성공 못할 것 같아서 그 며칠 후에 그녀의 밤 외출 날에는 사람을 시켜서 뒤를 밟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경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자의 집에 드나들고 있었고 그 여자가 바로 여친의 카드값을 갚아준 사람인 듯 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60대 정도는 돼 보였으니 아무래도 그녀의 엄마보다는 나이가 더든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고 그녀가 다시 그 집을 나왔고 이후로도 그녀가 밤 외출에 들르는 곳은 항상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저 혼자서 그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으리으리했고 아주 잘 사는 집 같았고 마당에는 도사견이 몇 마리 있는 것인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요란스레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최소한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넓은 2층 집에 단 한 번도 전체 건물에 불이 켜진 적이 없었거니와 누군가 드나드는 사람은 저의 여친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 달 병가를 내고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맞은편 월세 집에 한 달 단기로 집을 얻어서 잠복 근무하며 확인을 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내내 밤이면 그 4층 월세 집에 숨어서 문제의 맞은편 부잣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자 저는 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녁 드디어 용기를 내어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벨은 고장이 난 것인지 소리가 나지 않았고 저는 실망한 상태로 담 벽을 따라 걷다가 한쪽으로 구석에 아주 교묘하게 계획된 듯 만들어진 좁고 꺾인 통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하나는 겨우 비집고 들어갈 만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그저 벽 사이의 빈 공간쯤으로 보이게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 통로는 마당으로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위를 살피고는 밤이 익숙해지자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만약을 대비한 것인지 안쪽에서 문을 닫아 걸어 봉쇄할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때마침 그때는 누군가 그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올 요량이었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 안에서 닫아 걸지 않아서였는지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마당의 개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고 저는 맞은편 4층 월세집에서 본 대로 그 집의 구조를 제법 파악하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집 뒷정원으로 스며들어서는 여러 개의 창문이 달린 1층 내부들을 황급히 지나가며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가운데의 거실 창문을 지나서 안방인 듯한 공간의 창문이 반투명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너머로 낮은 조도의 조명이 새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거리는 두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는데 둘 중 하나는 저의 여친이었습니다. 나머지 여자는 예상대로 나이 많은 여자였고 둘은 속옷만 입은 채였는데 막 자려는 중이었는지 협탁 위의 조명을 조금 낮추더니 그대로 한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뭔가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고 지금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가만히 소리 없이 밀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창문이 살짝 옆으로 밀리면서 열렸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두 여자의 한창 달아오른 소음이 밀려들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그제야 짐작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자신이 해결했다고 믿었던 카드 대금에 혼란을 벗어나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닥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작이니 하면서 영화 잡지에서 떠들어대도 소외받는 성을 다룬 영화는 절대 시청하지 않던 여친이었고 학창시절에 자신을 숭배하던 후배가 있었다는 것을 치를 떨며 이야기하던 여친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여친은 대중 대다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도로 혐오하던 여자였습니다. 단지 그 나이대의 대다수 여자들이 그러하듯이 명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는 습관만 조금 더 강렬하게 내재되어 있다 뿐이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명품 소비 취향 때문에 그것이 빚어낸 비극을 벗어나려는 요란스런 움직임 속에서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결국은 자신이 아주 혐오하는 것이 오글대는 도가니 속으로 훌쩍 들어가 버리고 만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 볼 위로 눈물이 흘렀고 침대 위의 여친이 한창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이 든 여자가 몸을 뒤틀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빗정원을 향해서 개가 짖는 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